김어준 씨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은 곧 이제 내려놓겠지만 여론조사 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문항을 봤더니 질문이 10개 중에서 6개가 무려 60%가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 제17차 정례 여론조사 ARS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습니다. 퀘스천 4, 5, 6. 첫 번째 4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일을 잘하고 있느냐, 혹은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호감을 갖고 있느냐,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대정부 질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인으로서 자질은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 고소했는데 한 장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6가지나 했습니다. 이 중에 2가지 질문 저희가 한번 좀 안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2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몇 퍼센트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때 과연 얼마나 이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답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10억 원 손배소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일단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 부정적인 여론이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절하다와 적절치 않다가 서로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김어준 씨가 지난 4월 이 업체를 설립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설립에 들어갔어요.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것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여론조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고아처럼 떠돌았어요. 왜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언론사, 정당, 기업, 의뢰를 일치 안 받고 자체 조사만으로 매주 기획조사에서 기본 수치는 공개하고 전문가들이 이제 심층 분석해서 정기 리포트를 회원들에게 보내줍니다. 세팅은 2달 후에 완료될 것 같고 이름도 정했어. 여론조사 꽃. 자, 지금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얘기는 그의 얘기로 이제 저희가 치부하더라도 어쨌든 여론조사는 공정해야 하고 상당히 중요한 중립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0가지 항목 중에서 6가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얘기로 치중해 버리고, 그리고 질문 자체도 다소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듯한 질문을 던진 걸로 봐서 다소 좀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라는 것은 당연히 요건과 심사 자격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여론조사 그 심의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물론 그걸 갖췄으니까 매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만 2가지의 이제 국민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언론사들이 봤을 때 2가지의 그 우려된 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집단을 잘못 추출해가지고 굉장히 의도적인 편향성을 가진 모집단을 의도적으로 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한 편향적인 어떤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질문 항목을 굉장히 편향적으로 짜는 겁니다. 근데 모집단에 대한 편향적 추출은 요즘엔 쉽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다 하게 돼 있고 가상번호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가지고 모집단을 자기가 유리한 지지층을 뽑아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능한 방식이 바로 조사 항목, 네. 질문 항목들을 일정 정도 편향성을 가져서 예컨대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돼서 엄청난 질문을 쏟아붓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질문을 쏟아붓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핫 이슈였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는 뺀다. 질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그 질문조사 항목에서 일단 편향성을 보이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자체도 저것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 수치로서 우리가 귀담아 들을 때 있습니다만 네. 모집단의 추출을 통한 의도적인 편향이 아니라면 저것은 저는 질문 항목에 대한 의도적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것이어서 정말 저는 우리 김어준 씨가 이제는 뭐 뉴스공장도 하차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저 다스베이다는 지금 그분이 운영하는 지금 유튜브 방송이잖아요. 거기에서 여론조사까지 하고 그렇다는 것은 아마도 하차한 뒤에도 본인만의 그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더 탐사를 능가하는 아주 노골적인 방송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7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내용이 줄을 이뤘다면 16차 때는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15차 때는 MBC 보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다소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비판을 좀 피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여론조사 꽃을 만들게 된 계기 그게 이제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알고 싶다는 것보다는 네. 이런 걸 자꾸 편향되게 질문을 함으로써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네. 이거는 한동훈 장관 뭐 당대표 이런 거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론조사라는 게 표본이나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결국 조사자의 의도에 의해서 의도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는데 결국에는 여론조사 시장에서 판가름이 날 겁니다. 네. 공정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근데 아마 김어준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일종의 이제 진영에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 이거를 이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표적화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결론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진영 논리를 한층 강화시키고 확증 편향을 강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국민 여론을 판단하는 그런 특정 자료로 활용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런 게 거듭되다 보면 저는 이미 뭐 이 여론조사 시장에서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가 하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거여서 크게 저는 뭐 여론에 끼칠 악영향이나 그런 거를 개의치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론조사 항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야 한다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동의한다 60.9%, 동의하지 않는다 32.7%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조사를 했는데 그건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국정평가, 긍정평가 41.9%, 부정평가 55.6%였습니다.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높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상승세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앞서도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질문의 어떤 편향성에 대해 흔들리기도 하지만 조사 방법이 뭐 ARS 그러니까 자동 응답으로 할 거냐 아니면 전화 면접 조사를 네네.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 번호 추출을 RDD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가상 번호를 받아서 할 거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은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물론 나름 통계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여겨지지만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가 전체 국민들의 이야기를 반영한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향적으로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정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어준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고 있는 결과 그리고 항문 뭐 다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는 2주가 지나면 올해 말까지 뉴스공장 진행하고 하차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채널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그대로 옮겨서 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프로그램 포맷으로 시사 방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박시영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 말 오늘 이제 공식화 시켰죠. 뉴스공장 하는 시간대 네. 그 포맷 그대로 유튜브 방송을 할 겁니다. 합니다. 이름이야 뭐 뉴스공장 이름은 약간 바뀔지 네. 그대로 할지 뭐 아무튼
뭐가 있겠지만 포맷은 그대로다. 유튜브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진영 방송이 더 강화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TBS는 맞아, 맞아. 기계적 균형을 맞췄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인 불러내면 국민의힘 쪽 불러내하고 뭐 이랬잖아.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당원들이나 김원준 총수를 좋아했던 분들은 훨씬 더 귀가 좀 시원할 거예요. 오히려 더 속 시원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네, 저렇게 생각하는군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아니 저는 저 평가가 맞고 저 예측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방송 그 통신위원회나 방심위 같은데 그 지적을 피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는 네. 그런 거 안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마음껏 본인이 음모론도 그 제기하고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도 뭐 본인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 걸 뭐 더 탐사를 능가하는 아마 더 탐사와 더불어 거의 경쟁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거는 더 탐사 이번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처럼 네. 이제 그 본인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하는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상대방이 뭐 한동훈 장관이 될지 이상민 장관이 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과의 법률적 쟁송 이 문제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고 TBS에서는 아직 특별한 입장이 없습니다. 아직 실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입장은 조금 유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